안녕하세요. 찐종투입니다. 2월 24일 시황입니다. 2월 24일 월요일 오늘은 숨고르기 장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증시는 상해 심천 모두 약보합, 상해 0.18% 하락, 심천 0.08% 하락, 홍콩 증시는 항생 0.58% 하락, 홍콩 테크 지수 1.19% 하락했습니다. 중국 증시 거래량을 보면 상해 종합지수, 상해 거래소 거래량 2월 24일 오늘 거래량은 지난주 금요일보다 약간 좀 줄었고 심천 성분 지수, 심천 거래소 거래량 마찬가지로 2월 24일 오늘 거래량은 지난주 금요일보다 좀 줄었습니다. 하지만 상해 심천 모두 약간 줄긴 했지만 지난주에 비해서는 대체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24일 중국 증시 중 상승 업종은 화학 섬유 3%, 공항 비료, 농업, 목축업, 양식업 2%대, 건설, 기계, 유리, 친환경, 보험, 부동산, 건자재 1%대, 유틸리티, 농약, 채굴, 시멘트, 음식료, 방직, 의류, 물류, 귀금속, 태양광, 관광, 호텔, 석유, 자동차, 조선, 가스 등이 1% 이내 상승했습니다. 하락 업종은 교육, 의료, 소프트웨어, 바이오 1%대, 인터넷 서비스, 증권, 전자부품, 게임, 은행, 백화점, 통신, 장비 1% 이내 하락했습니다. 24일 오늘 농업 관련 업종들이 상승한 것은 23일 일요일 국무원에서 중공중앙국무원 농촌개혁 강화 향촌 전면 진흥 착실히 추진에 관한 의견이라는 문건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농업 관련 문건은 국무원에서 매년 초 가장 먼저 발표하는 문건이라 중앙 1호 문건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번 문건 중 농업과학기술 역량의 협동 돌파 추진과 관련된 핵심 문구를 발췌하자면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선진 생산 요소의 집결을 이끌고 지역 여건에 맞게 농업의 신질 생산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핵심 기술의 돌파를 가속화하고 농업과학 연구 자원의 통합 관리를 강화해 농업과학기술 선도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농기계 장비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국산 선진 농기계 장비의 연구, 개발 및 응용을 가속화하며 노후 농기계의 폐기 및 교체를 촉진한다. 스마트 농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 데이터 저고도 등 기술의 응용 발전을 지원한다. 2월 24일 오늘 농업 관련 업종들이 2%대 상승했지만 지난 10여 년간의 경험을 보면 매년 농업 관련 문건 발표한 당일 또는 다음 날까지 농업 관련주가 단기 상승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지속성은 없어서 시장에서도 그다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단 과거랑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엔 1월 말에 딥시크가 나온 후 2월 들어 AI 플러스 산업이라는 컨셉이 점차 형성되고 있잖아요. 만약 혹시 이번에 AI 플러스 농업과 같은 테마가 좀 형성된다면 농업 관련주도 좀 더 갈 수 있고 하지만 애매한 상태로 명확한 테마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주가도 딱히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네, 2월 24일 건설, 기계, 유리, 건자재 등 인프라 관련 업종이 1%대 올랐는데 꼭 뭔가 명확하고 실질적인 호재가 있다기보다는 현지 시간 2월 23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Q&A에서 모 기자의 중국 관련 질문에 그는 만약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돕고 싶어하고 역할을 발휘하고 싶다면 나는 이미 중국과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답했는데 중국의 인프라 건설 능력이 세계 최강이기 때문에 증시에서는 약간의 어떤 연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아직은 그걸 중국 증시랑 억지로 엮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 답을 한 것을 보고 많은 중국의 네티즌들은 이제 와서 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약 2년 전인 2023년 2월 당시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찐중투 과거 영상 중 2023년 4월 영상 미국의 전략적 오판 2 중국의 우크라이나 위기 종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그중 일부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24일 중국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위기 정치적 해결에 관한 중국 입장이라는 문건을 전 세계에 발표했습니다. 문건에 1번부터 12번까지 있는데 1. 각국 주권 존중 2. 냉전 사고 배제 3. 전쟁 중단 4. 평화 담판 개시 5. 인도주의 위기 해결 6. 평민과 포로 보호 7. 원전 안전 수호 8. 전략적 리스크 감소
9. 식량 운송 보장. 10. 일반 제재 중단. 11. 산업 밸류체인 공급망 안정 확보. 12. 전후 재건 추진. 이에 대해 당시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이談판을 조성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에 대해 러시아는 주목하고 있고 러시아의 원칙과 입장은 중국의 입장 문건과 광범위한 일치성을 갖고 있다고 한 동시에 우크라이나는 진정한談판 의지가 부족하다. 우크라이나 및 그의 서방 보호자는 그들이 어떠한 평화 제의든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미 언행으로 증명했다. 평화를 위한 어떠한 계획도 워싱턴에 의해 통제되는 꼭두각시들에겐 적절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우크라이나 위기 정치적 해결에 관한 중국 입장 문건 제시에 대해 그 당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나는 시 주석과 길고 합리성이 강한 대화를 했다. 이번 통화와 주중 우크라이나 대사의 임명이 양국 관계 발전에 강력한 추진력을 더하리라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TV 발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통 이런 종류의 회담은 새로운 기회를 창조하는 기회로 간주되는데 우리도 중국의 정치 영향을 이용해 평화 원칙과 규칙의 구축을 강화할 기회가 생겼다. 우크라이나는 중국 그리고 세계 절대다수 나라처럼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 수호에 대한 결심과 핵심적 안전규칙 준수에 대해 모두 주목하고 있다. 특히 핵무기 사용과 핵무기 확산 위협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번 담화에서 관건적인 것은 공정 평화 회복에 대한 입장을 논의한 것인데 나는 우크라이나의 평화 방안 및 구체적인 요점을 소개했다. 양국은 계속해서 소통할 것이다. 통화 직후 우크라이나 공업전략부 부장을 신임 주중 대사로 임명했고 중국 외교부는 신임 주중 대사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023년 2월 당시 어떤 상황인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결과적으로 중국 외교부가 당시 제안한 우크라이나 위기 정치적 해결에 관한 중국 입장은 당연히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상 대리인 전쟁이라 그 당시 우크라이나가 주도적으로 뭘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부터 이미 2년이 지났고 미국은 이미 트럼프 행정부가 됐습니다. 이번 현지 시간 2월 23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도움을 요청한 것은 시기적으로 이미 너무 늦었고 더 중요한 것은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미 협상 테이블에 앉을 자격조차 없는 상황이라서 최근 중국의 모 증권사에서 우크라이나 재건과 중국의 인프라 건설력을 엮어서 코멘트한 데도 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참고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5년 1월 21일 화상회의를 했고 한 달 후인 2월 24일은 통화했습니다. 2월 24일 중국 증시와 홍콩 증시 중 제약 바이오 업종이 하락했는데 이는 트럼프 관세와 연관이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며칠 전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되는 의약품에 고율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예고한 데 이어 현지 시간 2월 21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대형 제약사 대표들을 직접 만나 미국으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지 않으면 관세를 물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고 개별 종목 중 낙폭이 10%에 근접하거나 홍콩 증시 중에는 10% 이상인 종목도 많았습니다. 24일 중국 증시 테마주 중 상승폭 큰 테마는 발전기 3%대, 생태농업, 신형도시화 2%대. 한편 춘절 이후 연일 급등한 딥시크 테마 지수는 24일 1.18% 하락했고 AI 칩 테마 지수는 1.31% 하락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테마 지수는 이날 0.55% 상승했습니다. 딥시크 응용 동향과 관련해서는 하나는 AI 플러스 정무 시범 운영을 테스트하는 지방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고 정무 시스템의 맞춤형 딥시크를 도입함으로써 사람과 기계의 통합 효율성을 최소 20% 이상 제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민생증권 보고서에 의하면 오픈소스인 딥시크가 클라우드 업체들에게 세계급 AI 빅모델을 접목할 수 있는 기회를 줬기에 각 분야에서 딥시크를 도입한 일체형 기기의 시장의 형성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국 정부 산하에 공업과 정보화부라는 부처가 있는데 주로 제조업과 정보기술 산업의 산업 정책 표준을 제정하고 이 산업들을 전체적으로 감독 관리하는 부처입니다.
공업과 정보화부가 운영하는 신형공업화라는 잡지가 있는데 2월 24일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조사 5층의 기고문이 게재됐습니다. 기고문 제목은 자본시장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 신형공업화에 더 잘 서비스하도록 한다. 이고 요지는 자본시장은 과학기술 선도 기업과 공급망 주도 기업의 육성과 확대에 대한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2월 24일 홍콩 증시 중 상승 업종은 항공, 음료, 카지노, 로봇, 부동산, 하락 업종은 제약, 바이오, 소매, 태양광, 엔터, 게임 등입니다. 홍콩 테크 지수가 1.19% 하락했는데 다수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알리바바 2.02% 하락, 텐센트 3.83% 하락, 왕이 1.63% 하락, 콰이쇼 5.57% 하락, 빌리빌리 1.44% 하락, 그리고 찡동 0.31% 하락, 샤오미 0.19% 하락, 한편 메이투안은 2.21% 상승했습니다. 테마주 중 딥시크 테마주는 중국 증시 중 딥시크 테마주의 흐름과 더불어 하락했습니다. 네, 이어서 알리바바 관련 내용입니다. 직전 중국 시황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알리바바 CEO는 지난 2월 20일 실적 공시 후 저녁에 진행한 컨퍼런스 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AI 시대는 관련 인프라에 대한 거대한 수요가 있기에 알리바바는 AI 인프라 건설에 적극 투자하겠다. 앞으로 3년간 클라우드와 AI 관련 인프라에 대한 투자 금액은 과거 10년간의 투자 총액을 넘어설 것이다. 여기에 이어서 2월 24일 알리바바 CEO는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했는데요. 앞으로 3년간 3,800억 위안을 클라우드와 AI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3,800억 위안은 원화로 약 74조 원입니다. 이 금액은 알리바바 과거 10년간 AI와 클라우드에 투자한 총액을 넘어섰고 중국 민영 기업의 클라우드 및 AI 인프라 투자 규모 기록을 깼습니다. 네, 샤오미 관련 동향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2월 24일 샤오미는 27일 열릴 신제품 발표회에서 스마트폰 신제품인 샤오미 15 울트라, 세단 전기차 신제품인 샤오미 SU7 울트라를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창업자 레이쥐는 본인 웨이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신제품 샤오미 15 울트라와 샤오미 SU7 울트라는 샤오미 창사 15년 이래 최고급의 두 가지 제품이다. 울트라는 극도의 추구와 순수한 갈망을 의미하며 최근 5년간 샤오미의 프리미엄 제품 추구에 대한 답안지이자 초고급 분야로의 진출의 시작이다. 2월 27일 저녁 발표회에서 봅시다. 이번에 두 개의 울트라 제품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레이쥐는 말했습니다. 스마트폰 샤오미 15 울트라의 가격대는 6,000유안 이상, 원화로 118만원 이상일 것이라는 설이 있지만 정확한 가격은 2월 27일 발표에서 공개될 것 같습니다. 고급 세단 전기차 샤오미 SU7 울트라는 예정 판매 가격이 81.49만 yuan, 원화로 약 1.6억 원입니다. 네, 이상 2월 24일 시황이었습니다.